윤석열 정부는 복합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생각이나 있는 것인지 즉각 끝이나 외쳐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사회 비판, 진실의 추구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새해 북의 전원회의 결과를 떠들썩하게 보도하며 북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위협하고 있다느니 통일을 포기했다느니 하는 분석을 내놓더니만 다른 한편으로는 총선 개입용이니 북 내부 위기를 돌리려는 의도이니 하며 작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보도를 일삼기도 합니다. 그저 전원회의 내용 일부 문구만 따로 떼내어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나 달고 있는데 정작 왜 북이 그러한 내용의 전원회의를 진행했는지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낮추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또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비판하는 등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막강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마치 한쪽에만 눈이 달린 듯 북의 군사적 대응에는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며 극렬한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한미 당국이 벌이고 있는 여러 적대적 행위들 예를 들어 한미연합 군사훈련,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핵 협의그룹 진행, 나토와의 군사협력 진행, 유엔군 사령부 재활성화 그리고 북한 정권 종말 위협 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대합니다. 이는 마치 그 누구도 북한을 위협하고 있지 않는데 북한이 혼자서 남한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착시입니다. 실상 북한은 분단 이후 한미 당국의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언제 맺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1953년 10월 1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약 2달 만에 체결된 것입니다. 정전협정 60항에는 3개월 내에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들을 협의할 것을 각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친미 사대적 행태와 미국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외국군 철수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고 미국 군대가 남한 땅에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60항의 후속 조치로 1954년 4월 제네바 회담이 진행됐으나 미국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결국 외국군 철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미국은 전술핵 무기를 남한 곳곳에 배치했고 팀 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의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일방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면 상대방의 군사적 조치도 강화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특히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후의 역사도 한미 당국의 위협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북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이를 빌미로 다시금 한미 당국의 위협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됐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된 한미 당국의 적대 행위가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외국 군대가 주둔해 있지도 않으며 외국군과 군사훈련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자체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미국 군대가 상시 주둔해 있고 한미연합 훈련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캐나다, 필리핀, 나토 등 수많은 외국 군대와 연합훈련을 합니다. 혹자는 북한은 핵이 있지 않느냐 말하지만 북한이 핵이 아니라 ICBM 기술이 없었을 때도 한미 당국은 그러한 연합훈련을 벌여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사용하는 국방비가 전 세계 국가의 국방비의 약 40%입니다. 한국도 재래식 군사력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런 한미 당국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북한 정권 붕괴를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정권 붕괴 위협을 받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어떤 통치자로서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도같은 집단입니다. 남미 대륙부터 중동까지 미국의 모략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콘트라 사건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작금의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적인 기저에는 한미 당국의 적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기만은 일삼으며 북에게 외교로 돌아오라는 허황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복합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생각이나 있는 것인지 즉각 끝이나 외쳐대고 있습니다. 북은 전원의 결과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 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왔다. 즉 북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전쟁 목전의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를 낮추기 위해서 한미 당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 점진적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생계를 이어나가며 꾸준히 관심 가지는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